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다시 스트레스를 받는 날이 될 것 같은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어젯밤에 청와대 상춘제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 참석하기 직전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북측에서 연락받은 것이 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 연락을 받았다. 김 위원장이 만남을 준비 중이냐는 질문에 정말 흥미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Really interesting. 내일 남북미 순회회담이 열리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 지켜보자 라고 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DMZ에서 트럼프 김정은 또는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 3자 회동을 전화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언론이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30일 오전에는 문재인 트럼프 정상회담이 있고 오후에는 트럼프가 DMZ를 방문하는데 문 대통령이 동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서 김정은을 만날 때 2자 또는 3자 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트럼프의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의 북쪽 지역으로 인도하는 쇼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형식상 미국 대통령이 최초로 북한 땅을 밟게 된다. 이런 쇼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그리고 존 볼턴 백악관 국가보좌관도 불참한 걸 보니까 뭘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미국의 언론은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그 취지가 한결 같습니다. G20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히 독재자들과 친밀한 모습을 보였다. 여기서 독재자라고 하면 시진핑, 푸틴,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동맹국 지도자들과는 불편하고 독재자들과 친하게 지내는 트럼프 대통령이 도대체 김정은을 만나서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김정은과 만나는 것은 김정은에게 크나큰 선전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얻을 것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지금 정치 생명을 내년 대선에 걸고 있고 지금 최근에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토론회를 벌이면서 언론의 관심이 그쪽으로 기우니까 이것을 뒤집기 위해서 DMZ 쇼를 벌일 것이다. 오로지 정략적 목적에서 아무런 내용도 없는 DMZ 쇼가 벌어질 것 같다라는 분석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김정은, 문재인, 트럼프 이 세 사람이 짜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사태를 막아야 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DMZ를 방문해가지고 김정은과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도 거절을 했어야 됩니다. 한국 땅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는 실질적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군사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 우리 한국군은 거기에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그게 정상적인 한국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비핵화 사기판을 벌린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핵을 포기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 김정은이가 핵 폐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트럼프를 이 사기판에 불러 넣었습니다. 불러 들였어요. 트럼프도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이거 할 만한 사기판이라고 생각한 거죠. 왜냐? 트럼프로서도 냉정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북한의
핵을 제거하기 위한 군사활동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하면은 북한이 서울을 때린다고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래도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북한의 핵을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미국의 등을 미는 게 아니라 미국이 군사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미국으로서도 5천 명 이상이 죽는 전쟁에 미 군대를 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트럼프도 잘 압니다. 이라크 전에서 5천 명 이상이 죽으니까 부시의 지지율이 사상 최저로 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또한 군사적 방법으로는 북한을 어떻게 할 수 없다. 다만 대북 제재를 통해서 목을 비틀어야 하는데 이때 평창올림픽을 이용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하려고 하니까 회담을 하자 이렇게 나오니까 잘 됐다. 그런데 실무 접촉을 해보니까 김정은이 했다는 문재인 정권이 전한 말이 사실과 다르니까 한때는 신경질 내면서 회담을 취소하기도 했다가 다시 또 그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이 아주 유리하다는 판단을 해가지고 싱가포르 회담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회담 합의문이 나왔는데 이 합의문은 완전히 북한 페이스대로 된 겁니다. 즉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앞으로는 핵 군축 회담을 하겠다는 게 6.12 싱가포르 회담에 적힌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여론이 들고 일어나고 볼턴과 폼페오의 견제가 들어가니까 2월 28일 하노이 회담에서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대북 제재 해제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돌았는데 여기에 김정은이가 또 한 수를 두게 되죠. 만약 그렇게 하면은 우리 핵 실험하겠다, 미사일 실험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단거리 미사일을 몇 발 발사를 했습니다. 이게 트럼프를 겁준 거죠. 트럼프는 내년 대선까지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고 핵 실험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자랑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자랑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나서지 않았더라면 지금 북한과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도 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큰 성과가 있다. 아직도 핵 실험하지 않고 미사일 실험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가 자랑하는 것을 김정은은 약점으로 잡아가지고 은근히 핵실험하겠다, 장거리 미사일 쏘겠다는 식으로 하니까 트럼프도 더 이상 김정은을 목조지 못하고 추가 제재는 못하게 하고 실무자선에서 추가 제재를 안을 올리면 그걸 거절을 해버리고 계속 김정은에게 주파를 던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영변 핵시설 폐기라는 과거에 한번 팔아먹었던 썩은 돼지고기를 다시 팔려고 하다가 퇴짜를 맞은 뒤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시진핑 카드를 꺼냈죠. 시진핑이 평양을 방문하니까 시진핑도 이제는 김정은 카드를 써먹어야 트럼프를 압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는지는 모르지만은 일단 시진핑은 김정은에게 대북 제재에는 우리가 적당히 해가지고 당신들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체제가 마비되지 않을 정도로 해줄 테니까 더 이상 도발은 하지 말라. 이 정도는 아마 합의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시진핑을 통해서 트럼프에게 작용할 수 있는 카드를 하나 갖고 있으니까 한쪽에는 문재인 카드, 한쪽은 시진핑 카드를 갖고 있는 게 김정은입니다. 그럼 문재인은 뭐냐? 문재인 대통령은 그야말로 수석 대변인,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또는 김정은의 경호실장 비슷한 그런 역할을 계속 해오다가 이제는 카드가 하나도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즉 김정은이가 문재인을 더 이상 보조수단 정도로만 생각하지,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를 설득을 해가지고 대북 제재
완화를 해줄 줄 아는데 그게 먹히지 않으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과 맞아 떨어져 가지고 이번에 김정은 트럼프의 DMZ 쇼가 벌어지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걱정이 됩니다. 악몽입니다. 이거 악몽. 그렇다면 한국의 보수 세력은 어제 트럼프 환영 대회를 할 게 아니라 트럼프에게 김정은과 만나지 말라는 요구를 하는 데모를 했어야 마땅하죠. 트럼프에게 김정은은 악마다. 왜 한국에 와서 김정은을 만나느냐. 지금 북한 땅에 묻혀있는 미군의 시신이 얼마나 되느냐. 미군이 한국 땅에 가서 5만 6천 명이 죽었는데 그것을 잊었느냐. 트루만 대통령이었으면 어떻게 행동했겠느냐.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어야 하는데 환영 일색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좌익도 환영, 우파도 환영, 트럼프 대통령을 정신 차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북한 핵 문제는 1년 이상 시간을 끄는 사이에 김정은은 핵폭탄 더 많이 만들고 우라늄 농축시설 더 열심히 돌려가지고 핵폭탄 자료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고 그 사이에 신종 미사일 개발해가지고 최근에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까지 치면은 결국은 김정은은 남는 장사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을 위한 서비스 센터 역할을 했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바는 이루었지만은 결국은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과 국민의 안전을 희생시켰습니다. 즉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희생시켜서 김정은을 편하게 더 안전하게 해준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행동이니까 이걸 이적 행위라고 표현해야 될지 국가 반익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이 적당한 이 법률적 용어를 앞으로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김정은만은 자기의 목표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다.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바탕에서 그 카드를 가지고 한미동맹을 무력화시키고 대한민국을 종속화시킨다.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대한민국을 공산화시켜가지고 한반도 전체를 김일성주의 세상으로 만들겠다 하는 쪽으로 나아가는데 한치의 양보도 없이 계속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과거의 미국 대통령과 이 사람이 질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이걸 한국의 보수 세력이 자꾸 미련을 가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도 아니고 부시도 아니고 아이젠하워도 아니고 트루만도 아니고 닉슨도 아니고 존슨도 아니고 케네디도 아니고 포드도 아닌 한미동맹을 전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한미동맹의 소중함을 이해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좋은 예가 작년 6월 12일 김정은을 만나자마자 한미연합훈련은 괜히 북한을 자극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돈 들고 북한 자극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그걸 중단시켜버리고 언젠가는 주한미군 철수도 한번 생각해 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자유진영의 대표로서 동맹관계를 통해서 자유를 지켜야 한다 하는 생각이 전무하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오로지 자기 개인 이기주의에만 치중하는 사람인데 다만 요새 중국에 대한 강한 압박을 넣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한국의 보수층은 트럼프에 기대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눌러주고 김정은도 잡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사대주의입니다. 아무리 트럼프가 트루만 대통령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이 싸우려고 하지 않는데 한국 사람 대신해서 누가 싸워줍니까? 트럼프가 한국 사람 대신해가지고 문재인과 싸우고 김정은과 싸워주겠습니까? 그렇게 원하는 것 자체가 거의 공짜 심리고 사대주의 아닙니까? 한국의 보수 세력이 사생결단을 하고 우리는 문재인, 김정은 결탁 관계를 반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신 차려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의 핵을 포기시킬 자신이 없으면 전술핵을 재배치하라.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하라. 또는 중거리 미사일을 괌에 배치하라. 그리고 전술핵 무기 또는 핵무기를 장착한 군함을 한국 해역에 상시 배치하라.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트럼프 환영 대회만 하면 됩니까? 트럼프.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오는 것을 환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환영할 일입니까? 트럼프가 와서 북한 지역으로 만약 넘어간다면은 대한민국 국군, 미군의 침몰받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지역으로 갈 경우에는 북한 체제가 무너지고 자유통일되었을 때 갔어야죠. 어떻게 북한 지역으로 넘어간다는 지금 이야기가 나올 정도가 되었다면은 한국의 보수 세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이상 기대를 하고 자기가 싸워야 할 목까지 트럼프에게 대신 싸워 주십시오 하는 이런 비겁한 것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는 것은 전쟁을 통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김정은을 암살하고 다음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스스로 핵을 폐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북한의 어떤 정권도 핵을 폐기하려고 했다가는 아마 맞아 죽을 겁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은 포기시킬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것은 한국의 핵 보유를 하는 겁니다. 한국이 핵 보유를 하는 방법은 스스로 핵무장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미군이 빼간 전술핵 무기를 다시 재배치해가지고 한국과 공동 사용권을 갖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정리를 했느냐. 하야시키는 방법, 탄핵하는 방법, 아니면 총선을 통해서 무력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다음 대선에서 자유진영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저지른 헌법 파괴 행위, 국가 정체성 부정 행위, 이걸 다 몽땅 모아가지고 헌법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쉽게 알려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자주국방을 포기하고 보수 세력까지도 핵 문제만 있으면은 미국이 설마 가만히 있겠느냐?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김정은이가 설마 속겠느냐? 이런 무사안일한 자세로서 지내오다가 결정적 국면에 도달해 보니까 김정은, 문재인, 트럼프 세 사람이 다 한국 국민들을 버리는, 그리고 각자의 이익을 찾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어떻게 하든지 국민을 속여가지고 가짜 평화 무대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집권을 할 것이냐. 트럼프는 내년에 북한 카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재선을 할 것이냐. 김정은은 문재인, 트럼프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핵 보유국의 위치를 다질 것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만이 대변자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너무나 약합니다. 이런 문제에 관한 한 오늘 유심히 쳐다보면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는 목숨을 걸고 지키지 않으면은 빼앗긴다. 자유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탐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이 세상에서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것이 많지 않지만은 자유만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 하는 각성을 이루는데 하나의 사건이 된다면은 그나마
그나마 이번 DMZ 쇼가 벌어지더라도 우리는 정신을 차립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은 산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